4월에 수출이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에도 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만 하더라도요. 지난해 4월로 갈게요. 지난해 4월 상품수지, 그러니까 무역수지죠. 무역수지가 56억 7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다 팔았다는 거죠. 우리 상품을, 자동차나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원수지 43억 3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본원수지가 핵심이 여기는 배당금 지원입니다. 배당금.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6억 6천만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 4월에.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 똑같은 기준으로 보자고요.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요. 작년에는 무역수지, 경상수지죠. 예. 적자가 났어요. 아니,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올 4월에는요.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올 4월에 적자가 났죠. 본원수지는 배당을 보내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본원수지는 분명히 흑자가 안 날 거예요. 똑같이 적자가 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해도 경상수지는 무조건 적자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수지가 적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5월까지 경상수지가 적자로 이어진다면 또 한 번 달러 환율 급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자, 5월에 어떻게 될지 그 길을 보면 앞으로 경상수지가 연속 적자가 되느냐, 연속 적자가 돼서 환율에 대한 불안이 오느냐, 환율에 대한 불안이 온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5월 경상수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수출이 중심이에요. 전 세계의 어떤 물동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최대의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 시장 지금 거의 망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5월도. 예,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 상태고요. 중국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내수 부양책을 엄청 쓸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수출을 못하면 우리도 중간재를 그만큼 못 팔아먹어요. 중국이 내수를 많이 부양시킨다고 한들 우리 제품이 거기 가서 뭐 히트를 칠 거라든가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뚝 떨어졌습니다. 4월 71.8이었어요. 유로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 4월 마이너스 22.7로 급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2.7로.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실업이 엄청 늘어나죠. 6주새 3천만 명이 늘었다. 3,030만 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5주로 좁혀도 신규 실업자가 하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2,645만 명이에요. 2,645만 명. 6주에서 5주로 줄이니까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소비의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소비의 회복 속도가. 6주가 3,030만. 그 다음에 5주가 2,645만.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실업자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속도가 완만하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수출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국 시장이 이렇다면 유럽 시장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합니다. IMF도 그랬잖아요. 세계 경제 성장률 3%까지 떨어진다. 3%. 아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예측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5월에 가장 크게 몰려 있고요. 6월에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뭐 30-40%까지도 나아지긴 하겠지만 6월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5월에 똑같이 지금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 이러면요. 우리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달러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달러가 밖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달러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밖으로 나간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니까 달러가 밖으로 나간다는 뜻은 그죠?
달러의 수요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달러의 수요가 커진다는 것은요, 결국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요 공급 원리에 보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는 원화를 더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긴급재난지원금 주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다 줍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핵심이 소비입니다. 소비. 소비를 어떻게 하면 진작시킬까? 내수를 어떻게 하면 부양시킬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늘어나기는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만약에 늘어났을 때 소비가 우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 만큼 우리는 수입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수입도. 그러면 수입을 할 때 뭘 써야 돼요? 달러 써야 됩니다. 달러 써야 됩니다. 내수가 진작돼서 좋은데 이게 수출이 동반돼 주지 않는 내수 진작, 뭐 어느 정도까지 내수 진작은 필요하지만 수출은 반드시 동반돼 줘야 되는데 수출이 동반돼 주지 않는 내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소비가 늘어난다. 이것은요, 반대로 수입을 많이 해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경상수지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 이게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꽉 묶여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3월 중순까지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가까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요즘은 1,200원대 초반에 이렇게 꽉 몰려 있긴 해요.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가 4월에 이어서 5월에까지 적자가 난다? 이러면 이게 실물 경제거든요. 이 실물 경제에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내수 업종 중에 일부 업종은 괜찮아요. 방역 물품도 괜찮아요. 뭐 진단 키트라든가 괜찮지만 대부분의 우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이나 뭐 이런 주력 산업들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도 적자가 나게 되면 환율에 대한 불안 요소까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만큼 실물 경제에 충격도 가해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점점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좋아지는 건 아니고 계속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